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늘 열심히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시죠. 자, 5번부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5번은 첫 번째 줄에서 평균의 법칙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만약에 과정이 이렇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책에 있는 표현을 살짝 바꿔놨어요. 왜 랜덤이 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랜덤은 무작위의, 체계가 없는 혹은 되는 대로의 그 뜻이 되는 거고, 시스테매틱은 랜덤의 반대말이죠. 체계적인 이제 그 뜻인데요. 자, 왜 랜덤이 적절할까요? 자, 우리 일단 책에 랜덤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시스테매틱을 쓰고 X 표시. 왜 랜덤이 맞고 시스테매틱이 틀린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뒤쪽에 살펴보면 There is no predictability,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 단서는 사실 앞쪽에 if에 있습니다. 자, if는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조건 맞아요. 그렇죠? 뭐뭐 한다면 뭐뭐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이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원인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물이 섭씨 100도가 되면 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물이 100도가 되기 때문에 끓는다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if라는 건 수능 독해에서 나왔을 때 뭐뭐 한다면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뭐뭐 때문에 원인의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즉, because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if가 원인이라면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there is no predictability, 이쪽이 당연히 무엇이 될 거라고? 결과가 될 거라고. 인과의 느낌으로 읽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체계가 없는 되는 대로의 그 뜻의 랜덤이 당연히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또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또한, 그리고 참고로 what으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한 갬블러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fallacy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 자, 이것은 또한 도박사의 오류를 드라이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앞에 나오는 this는 말 그대로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앞에 요 내용 있죠. 그렇죠? 과정이 체계가 없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을?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를 드라이브하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드라이브는 원래 자동차로 운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떤 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장소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운전해서 간다라는 건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거다.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 거다. 따라서 드라이브가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 cause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위쪽에 쭉 적어보시면 drive가 보이고요. A, 그 다음에 drive C, B 이렇게 쓰면 A가 B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causes,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역시 앞쪽에 A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당연히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B가 당연히 결과가 된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벌써 2번이나 쓰였죠. 특히 우리가 어휘 문제에 접근할 때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표현이 보인다면 그 부분은 주제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수능 독해를 잘하는 것은 기본적인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각 문제 유형별로 자주 등장하는 출제 패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휘 문제에서 윗줄 어휘 있죠? 그런 어휘 문제에서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문장이 보인다면 그 부분은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문장들보다
좀 더 주의해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자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올해 EBS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정말 적절한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일단 올해는 EBS 연계율이 작년과 다르게 바뀐다 그랬었죠? 7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EBS가 작년처럼 직접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독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독해에서 7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3문제에서 4문제 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EBS 연계 교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EBS 연계 교재 지금 출간이 됐는데요. 일단 EBS 수능 특강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 그리고 뒤쪽에서 수능 완성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권의 연계 교재인데요. 이 세 권의 연계 교재의 독해 문제의 수를 살펴보면 보통 권당 240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 권이기 때문에 720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20문제에서 많이 나와야 변형돼서 3문제 혹은 4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720문제를 통해서 3, 4문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겠습니까? EBS를 단순 반복해서 빨리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그 720문제 중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지문들만 선별을 해서 그걸 또 좋은 변형 문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후자가 분명히 맞는 거죠. 어차피 단순 반복해서 여러 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질 좋은 변형 문제를 가지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계율도 줄어들었지만 또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간접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접 연계라는 건 EBS에서 배웠던, EBS 연계 교재에서 배웠던 지문과 소재는 같지만 다른 내용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것과 같은 의미냐면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외부 지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계율도 줄어들고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가 되는 이 상황에서 EBS 교재를 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질 좋은 변형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하고는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청소학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재수생도 역시 그 질 좋은 변형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직접 연계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7년 연속 수능 지문에 다 적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EBS 변형 문제집에서 벗어나는 지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선생님과 다른 지필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내신에 EBS가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내신에 EBS가 이제 반영이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지문들을 다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EBS 지문들은 따로 강의를 촬영해서 카페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해서 수능 특강 영어의 3분의 1의 강의 촬영을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3월 달이죠? 3월 달에 수능 특강 영어 다 강의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이면 독해 연습의 절반 정도의 강의 촬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5월 달이나 혹은 4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 전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강의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시험 대비 자료도 당연히 나가고요. 그 다음에 EBS가 아닌 교과서 자료라든가 다른 부교재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다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선생님 잘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라고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죠? 자, 그리고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페 상담 일정을 남기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같이 시간을 조율해서 서로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힘내서 공부해야죠. 그렇죠? 왜? 난 성공할 거니까.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A drives B. 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fallacy라는 단어는 약간 어려워도 같이 기억 좀 합시다.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류란 뜻인데 여기 나온 이 fall 있죠, fall. fall에 쫙 밑줄 그어볼까요? 야, 원래 fall은 바로 무슨 말이니? fall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긍정적 느낌일까요? 올라가는 것, 떠오르는 것, 이게 더 좋은 거고 떨어지는 것, 그리고 쇠퇴하는 것, 그게 당연히 부정적 느낌이라는 거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fall 자체가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가져요. 그래서 fallacy가 안 좋은 것, 떨어지는 것, 그래서 error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자, 이쪽에도 적어볼까요? 그 fallacy가 오류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형용사 형태가 뭐가 있냐면 fallacious가 있어요. fallacious. fallacy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류 혹은 말 그대로 틀린 오류가 있는 이제 그 뜻인데요. 오류가 에러기 때문에 에러에서 이렇게 살짝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erroneous, 틀린, 잘못된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뜻이 또 될까요? 틀린 거니까 당연히 이것과 같은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다시 이쪽으로 오보면요. 평균의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평균의 법칙이라는 건 없어서 만약에 그 과정이 체계가 없다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자, 이것은 또한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아, 이런 일이 도박하는 사람이 뭔가 실수하게 만드는 건가 봐. 혹은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건가 봐.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Gamblers on losing streak. 보이죠? 자, 여기 streak. 밑줄 그어볼까요? streak. 자, 얘도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streak라는 건 바로 뭐냐? streak라는 것은 long, 그 다음에 thin. long, thin, line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길고 가느다란 줄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줄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줄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니? 여러 사람이 연속해서 서 있다 그 뜻이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길고 가는 줄이에요.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이라든가 어느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연속돼서 발생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gamblers on losing streak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러면 gambler, 뭐뭐 위에 있는 그 뜻이죠. 어디 위에 있는? 길고 가느다란 줄인데 지고 있는 길고 가느다란 줄이죠. 무슨 말? 연속해서 지고 있는, 연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연속해서 내기에서 지고 있는 도박하는 사람을 잘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잘못 믿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평균의 법칙은 없는데 평균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자, 보세요. 평균의 법칙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균의 법칙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못 믿고 있대요.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믿고 있는 거니까 자,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혹은 내기에서 지고 있는 도박하는 사람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They are due. 그들이 due가 되었다고. 이때 due는 때가 된, 적어주세요. 때가 된, 뭐뭐 할 때가 된 그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들이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 이길 때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평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수치가 많은 게 있고 수치가 적은 게 있을 때 그 중간값을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평균이라는 것은 중간값이야. 그럼 중간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많고 적음이라는 두 가지 상대적인 가치가 있을 때 그때 가운데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 내기에서 졌어요.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는 게 있으면 또 무엇도 있을 거야? 당연히 이기는 것도 있어서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의 평균을 딱 내면 이제 드디어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 바로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자, 뒤에 쭉 보니까 그래서요. 연속해서 내기에서 지고 있는 그 도박하는 사람은 잘못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길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keep gambling, 계속해서 도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컴마다음 ing 딱 보이죠? 컴마다음 ing는 분사구문이고요. 문장 뒤에 나왔을 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운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게 잘못 믿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들의 운이 무엇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평균의 법칙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래서 진 만큼 이길 것이라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어떤 것? 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기는 것도 아닌 똑같은 상태 평균이 될 것이라고. 즉, 이 부분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다 무엇이 될 것이라고? 바로 average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verage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중간값이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똑같아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even out이 바로 무슨 말이냐?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even out이 균형을 맞추다. 원래 even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심지어 그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짝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짝수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짝을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홀수가 되면 짝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짝을 맞춰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거는 홀수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짝을 맞춰준다라는 것은 그래서 짝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의 운이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고. 즉, 평균의 법칙을 따라서 졌던 것만큼 이기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10번 내기를 했는데 다 졌어. 그러면 이제 평균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래? 그럼 이제 이길 때가 되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전체적인 것이 랜덤하다면, 체계가 없다면 당신은 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한 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chances, 이때 chance는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확률, 즉 당신의 확률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당신의 확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지금까지 연속해서 4개에서 졌다고 해서 이제는 이기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even out인데요. even out을 보기 전에 먼저 do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기. do 필기해주세요.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은 잠깐 pause 버튼 딱 눌러주시고 멈춤 버튼 눌러주시고 얼른 필기해주세요. 멈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do는요,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잘 봐야 되고요. 밑에가 살짝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 due to가 나오면 뭐뭐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 일단 이렇게 명사를 바로 뒤에 수식할 때는 뭐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제외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eminent도 꼭 좀 알아두세요. eminent는 저명한 혹은 유명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명한 정치인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존경 뭐 그 뜻이 되는 건데 얘보다는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기억합니다. 자, do가 지금 뒤쪽에 시점하고 쓰였죠. 그쵸? 그러면 그때는 뭐뭐까지 마감인 이렇게가 잘해주세요. 뭐뭐까지가 마감이다. 자, 보고서는 이번 주까지가 마감이다. 그런 뜻이죠. 야, 보고서 언제까지 내야 돼? 보고서 언제까지가 마감이야? 그랬을 때 When is the report due?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n is the report due? 이렇게요. Due this morning. 오늘 아침까지였는데 안 냈냐? 그 다음에 due tomorrow. 내일까지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운전을 했습니다. with 다음에 뒤에 추상명사 보이죠? 조심성이라는 뜻의 추상명사가 보이면 사실은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냥 with는 뭐뭇을 가지고 그래서 with 케어니까 조심성을 가지고 즉 조심하면서 그리고 명사 앞에 이렇게 딱 do가 쓰였죠.
명사 앞에 to가 쓰이면 적절한 그렇게 알아주세요. 명사 앞에 to가 쓰이면 그때는 어떤 뜻이라고? 적절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과 비슷하다? proper하고 비슷하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운전 있죠? 여러분 운전은요 정말 적절히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한다고 생각이 하더라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과 여러분 저번 주에 수업을 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 저번 주에 눈 많이 온 거 아시죠? 그 수요일 날. 저번 주 밤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요. 여기 학원에서 그 교무실에서 이제 수업 준비를 좀 하고 선생님이 한 10시 반 넘어선가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이 더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집은 이제 경기도 남양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고속도로를 좀 가야 돼요. 근데 고속도로를 쭉 가고 있는데 눈길이었는데 앞에서 제설차가 이렇게 제설을 좀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끌리는 거야. 와우. 미끌려가지고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딱 미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차가 이렇게 미끌리길래 이제 막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결국은 미끌리다가 결국은 그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진짜. 가드레일에 부딪혔는데 가드레일이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가드레일은 아무렇지 않은데 선생님 차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이제 잠깐 멈췄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가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운전을 해서 옆에 이제 갓길로 이렇게 딱 차를 떼고 주차를 했어요. 근데 와 내려서 차를 이제 살펴보니까 옆쪽을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범퍼 쪽만 간단히 부딪히는 거 봤는데 와우 일단 범퍼가 좀 없어요. 범퍼가 없어. 자동차에 범퍼가 없고요. 바퀴가 바로 보여요. 정면에서 딱 보는데 범퍼가 없고 바퀴가 바로 보이고 그냥 보통 자동차의 앞쪽에는 그 자동차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그 엠블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이거 무슨 차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다행히 선생님은 안 다쳤어요. 선생님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말짱해요. 말짱한데 근데요. 당연히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죠. 차도 이제 견인도 해야 되고 보험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와우. 눈이 와서요. 차가 쉽게 못 온대요. 그래서 그냥 한밤중에 혼자서 그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1시간 넘게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걱정할까봐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 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왜? 무슨 일인데? 어떻게 된 거야? 차는? 안 다쳤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운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이 그때 정말 그 차가 부서지고 큰 사고가 났지만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는 지금 거의 폐차예요. 이제 차는 그냥 이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그냥 폐차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차는 아무튼 이별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큰 사고를 겪고 나서는 항상 인생의 전환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유치원 버스에 선생님이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와, 그런 일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비탈길 위쪽에서 이렇게 유치원 버스가 이렇게 딱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당연히 유치원이 있었겠죠? 이렇게 딱 유치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그 시절만 해도요, 자동차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를 해놓으면, 야, 사실 주차를 해놓으면 자동차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자동차가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뒤쪽에 자동차가 뒤로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벽돌 같은 것을 이렇게 뒤쪽에, 바퀴 뒤쪽에 끼워 놓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비탈길을 내려가서 요 밑에서, 요 밑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조그만 영조가 있어요. 야 하면서, 이렇게 딱 그 코너를 돌면 문구점이 있었는데요. 그 문구점에서 선생님이 딱지를 살라고 그때 간 거야. 갔는데, 이렇게 딱 코너를 막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쿵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세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정전이 된 것처럼 깜깜해져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금도 기억해요. 어린 마음에, 뭐야?
내가 세게 부딪혔나? 그게 아니라 뭐야? 갑자기 불이 꺼졌나? 왜 이렇게 어두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행히 그 유치원 버스가 선생님을 이렇게 딱 밟고 지나간 게 아니라 다행히 선생님을 부딪히고 유치원 버스가 멈춘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 버스 밑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뭐야 하면서 이렇게 기어 나왔죠. 좀비처럼 기어 나왔는데, 근데 기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딱 두 다리를 이렇게 서보니까 또 말짱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왜 이렇게 막 시원하지? 마치 그 찬물로 샤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시원한 거야. 뭐야? 왜 그러지? 이렇게 딱 뒤쪽을 만져보니까 와, 여기에서 피가 엄청나게 난 거였습니다. 피가 샤워하듯이 나는 그 바람에 그때 이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때 딱 이제 피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울게 되는 거지. 그치? 원래 어렸을 때 다치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르다가 몸에 나는 피를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저쪽 고깃길 위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급하게 와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그 당황한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었어요. 야, 유치원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냐? 그렇잖아. 야, 유치원에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유치원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버스가 없어.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유치원 버스가 있고 그 밑에서 어떤 애가 피 흘리면서 이렇게 기어나오고 있어. 막 좀비처럼. 얼마나 당황했겠니? 그래서 그때 그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 선생님을 다시 그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간 거죠. 야, 근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니? 그 당시에는 그 어린애를 막 유기하고 납치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모르는 사람의 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동네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 종현이가 유괴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당황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기다리셨어요. 자, 아무튼 좀 서운했어요, 어머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당연히 이제 머리에 이제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이제 꿰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억난다.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이제 머리에 이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술대 이렇게 엎드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그때 간호사하고 그때 의사하고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선생님, 얘 지금 상처 때문에 꿰매야 될 것 같은데 마취할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취? 아니야, 마취할 필요 없어. 어린애들은 어차피 울어. 그냥 팔다리 꽉 잡아. 진짜 그런 거야. 그래도 진짜로 한 4명이 달라붙어 선생님 팔다리를 꽉 잡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취를 안 하고 그냥 꿰매더라. 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상처가 약간 벌어지잖아. 마치 옷감을 꿰매는 거하고 비슷하더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실로 이제 바늘로 이렇게 쫙 이렇게 살과 살 사이로 이렇게 딱 바늘이 들어오는데 진짜로 당기니까 이렇게 딱 붙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 거야. 와, 마취 안 하고 그거 9바늘을 꿰매더라. 와. 그때 정말로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 어떤 상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 거야. 근데, 그리고 해서 이제 얼마 지나 선생님은 다 회복을 했는데요. 더 재밌는 건 바로 뭐냐. 그때 그렇게 머리에 심하게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공부하고 싶더라. 진짜. 잘 짜여진 각본이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꿈에 축구선수였어요. 야, 축구선수 안 되길 잘했지. 선생님이 축구선수였어요. 봐. 우리나라의 축구의 미래가 어떻게 됐겠니? 정말 다행이지. 그치? 자, 아무튼 그렇게 되세요. 그 다음부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집에 오면 혼자 그냥 그날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공부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의 우등상 받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게 계속 진행돼서 선생님이 그 광주에서, 저 밑에 광주광역시 있죠. 그 시골에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까지 선생님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때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 잘 안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셔틀 있잖아? 아니다. 아니다. 진짜 그러지 마라. 자, 아무튼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오늘 수업의 퀴즈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ven out. 이 부분 필기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춤. 누르고 필기. 멈췄다. 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even out은 원래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만들다는 뜻이야. 즉, 굴곡이 없이 이렇게 쫙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를 살립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부드럽게 하다는 뜻도 되고요. 왜냐면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보다 쫙 평평하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부드럽게 하다,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다, 그 다음에 바르게 펴다라는 뜻도 되고요.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즉, level 있죠, level. level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명사로 쓰였을 때 수준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런 기복이 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것, 그 뜻도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나는 주름진 카페트를 even out, 바르게 펴다. 그쵸? 바르게 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자, level도 역시 비슷한 의미를 쓰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부드럽게 하고 바르게 펴는 것, 평평하게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raise하고 demolish 의미가 있어요. 즉, 파괴하다. 완전히 없애다.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보세요. 우리가 딱 그 바깥을 살펴보면 땅 위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땅 위에 제각각의 크기의 건물들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바로 뭐냐? 표면이 고르지 못한 느낌인 거죠. 근데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을 이렇게 쫙 다 평평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 완전히 파괴하다. 그 뜻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두 번째 문 있죠. 여러 개의 시리즈니까 여러 개의 격렬한, 쉘마는 진동. 그러면 여러 개의 격렬한 진동, 즉 지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여러 개의 격렬한 진동, 즉 지진이 그 지역을 레벨,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레벨의 동사 의미를 반드시 기억한다. 오케이, 넘어가자. 자, 6번은요. 6번은 그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동사에 있습니다. 잠깐 멈춤. 자, 하셨죠? 자, 그러면요. 어디가 틀렸냐 한번 살펴봅시다. When a certain word which is to be defined.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특정한 단어죠. 이렇게 쫙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거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여기까지 끊어봐야죠.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서는 동사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가 보인다면, 잘 들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그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보인다면 그 보어나 목적어까지 관계대명사부터 가로로 묶는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앞에 거 꾸며주는 거고, 이게 이제 주어가 되고 crops up,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certain이라는 단어가 명사 앞에 쓰이면 그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특정한, 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의되는 그 뜻이겠죠? 정의가 되는 특정한 단어가 crop up,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crop up, 나타나다. crop up, 나타나다. emerge. 됐죠? 나타나다, emerge.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emerge는 정말 쉬운 단어예요. 야,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하고 똑같지 않냐? emerge. 나타나다는 뜻이죠. 뭔가 저기서 이렇게 딱 나타나.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뭔가 이렇게 딱 나타날 때. 뭐지? 그러잖아. 그렇지? 뭐지? 나타나는 거, 뭐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나타나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정의가 되는 특정한 단어가 나타날 때, 어디에서? 자신만의 정의에서 나타날 때. 어떤 단어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그 단어의 정의에서 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circular definition이라고 부른다. definition 정의죠. 그다음에 circular 이거 모르겠죠? circular definition을 순환적 정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순환적 정의라는 말을 한글로 들어서 바로 이해가 되니? 잘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 단어의 기본 형태, 즉 내가 아는 걸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아는 건 뭐가 있어? 서클이 있는 거죠. circular에서 서클이 나왔구나. 자, 그러면
circle이라는 것은 원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야. 그러면 circular definition은 바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정의죠. 자, 이미지를 떠올린다. 계속 트레이닝을 좀 할 건데요. 자, 한 바퀴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니? 계속 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동하는데 결국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 그걸 circula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환적 정의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냐? 어떤 한 특정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돌고 돌아서 또 그 자리인 거야. 원처럼 돌고 돌아서 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네, 스트레스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죠. 네? 아니, 스트레스가 무슨 뜻이냐고요? 아, 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 이거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철학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철학자요? 철학자는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철학이 뭐예요? 아, 철학은요? 철학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를 해야 되는 그 단어가 그 자신만의 정의 속에서 또 다시 등장을 할 때 그건 돌고 돌아서 그 단어가 또 나온다. 그래서 원을 그리듯이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순환적 정의라고 한다. 자, 이거 합니다. 자, the point of defining a term 이렇게 보이죠. 이제 term은 용어라는 뜻으로 기억해야죠. 한 가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의 포인트는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는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근데 자, 이건 명백히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니?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나오는 to explain its meaning 이것이 뒤에 나오는 this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달성될 수가 없다.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단어의 의미를 이미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약간 어렵지만 계속 읽어갑니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용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자,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아, 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순환적 정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대로 된 설명을,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거지. 그치? 특정한 단어에 대한 정의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단어의 의미를 말해주는 건데 이 단어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해요. 즉, 몰라서 물어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또 몰라지는 그 단어가 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보세요. 그래서 정의의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거죠. get는 뭐뭐로 가까이 가다 그 뜻인데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miss를 써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스트레스가 뭡니까? 라고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되는 단어가 그 설명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볼 수가 없다. 됐습니까? 약간 낯설고 어렵죠? 약간 낯설고 어렵지만 일단 뭘 봐야 되냐? 앞쪽에서 이 부분 잘 봐야 된다. 자, 이건 분명히 달성될 수가 없다. 즉 무엇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달성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의의 포인트에서 벗어난다. get는 뭐뭐로 가까이 가다는 뜻이니까 정의의 포인트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get를 miss로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7번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 멈춤. 오케이. 읽으셨죠? 오늘 이거 재밌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온라인에서는 우리는 행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행아웃 밑줄.
hangout은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행은 매달다, 걸다. out은 바깥에. 밖에 매달다. 뭐 이거냐? 밖에 매달다. 물론 그것도 돼요. 밖에 빨래를 널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온라인에서 빨래를 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어울리면서 함께 노는 것, 그것을 보통 hang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어제 친구와 놀았어. 그랬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온라인에서 우리는 채팅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with, 뭐뭐와 함께. 요거 잘 기억한다. like, 비슷한, minded, 정신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슷한. 됐죠?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 비슷한 soul, soul 동그라미. 이 soul이 작년 EBS부터 계속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soul이 바로 어떤 뜻? person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잘 기억합니다. soul이 person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채팅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 join, 가입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셜 네트워크야? 자, reflective를 표. 자, reflect는 반영하다, 반사시키다. 됐죠? 반영하다, 반사시키다. 이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뜻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아, 결국은 다 뭐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반영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뉴스 블로그를 읽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야? 또 무엇을 반영하는 거니? 또 우리의 개인적인 ideologies. ideology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죠. 그렇죠?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죠. 보는 거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뉴스 블로그를 읽기도 합니다. 다 무슨 말이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쭉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되죠. 자, 밑주신 부분에서 레스의 동그라미. 레스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뒤쪽에서 모의 동그라미. 이대로 기억한다. 자, 별거 아니니까 한 번에 듣고 정리한다. less A and more B. 물론 and 생략되고 이렇게 컴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less A, more B.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봐. 무슨 말이니? A는 더 적고 B는 더 많다는 얘기지. A는 더 적고 B는 많다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Not A, not A, but B. 아, B를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A가 아니라 B.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들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무엇이 아니라 공유된 활동이 아니라 공유된 이데올로기, 공유된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identify는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 뜻이죠. 자,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seek out 뭐뭇을 찾다, 추구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찾습니다. 이때 커뮤니티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한 의미야? 그룹과 비슷한 의미죠. 근데 어떤 커뮤니티를 찾겠어? 그렇죠. Those perspectives and inclinations 밑줄. 그러한 관점과 경향이나 성향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퍼스펙티브가 헷갈려. 뒤쪽에서 inclination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 inclination은 기울기 아닌가요? 맞아요. 기울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힌트가 되는 거냐? 이 those가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놓치지 말고 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those 자체가 뭘 가리키는 거야? those 자체가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한 그 뜻이니까. 따라서 앞에 values and preferences 이 부분과 같은 게 바로 those perspectives and inclinations 라고 볼 수가 있단다. 됐습니까? 대명사의 주의에서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 반드시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갈 건데요.
자, 8번은 밑줄 그어진 a blessing in disguise가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읽어주세요. 잠깐 멈춤 하면서 읽어주세요. 잠깐 멈춤. 오케이. 자, 그러면 8번 읽어보면요. 일단 이 not과 그 다음에 to 있죠. 같이 날립니다. not도 부정이고 to도 부정이니까 날립니다. to는 너무 뭐뭐 하는 이런 뜻의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가져요. 그러면 얘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니까 선생님 마이너스는 부정이고 플러스는 긍정 그렇게 얘기했었죠? 둘 다 날립니다. 그러면 자주 되풀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되풀이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쫙 보니까 25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PP 과거 분사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쫙 보이죠. it be 형용사 that 이렇게 쓰면 it이 뭐가 되는 거고 it이 가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at이야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패턴은 또 뭐가 보이냐? it is가 보입니다. it is가 보이고 그 밑에 지금 that 이렇게 쫙 보이지. 자, 똑같이 it 비동사 that인데 차이가 바로 뭔가요? 두 번째 것은 뒤에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보이죠. 즉 앞에 거는 주어 동사가 보이는데 뒤에 that은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죠. 자, 똑같이 it is로 시작하지만 it is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it is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보여. 그럴 때는 무엇이라고 본다고? 그때는 강조 구문이라고 본다고. 됐죠? 강조 구문이라고 본다고. 자, 그러면요. 이게 아니라는 게 지금 강조가 되는 거죠. 거기 보세요. not이 보이고요. not이 보이고 그 밑에 또 뭐가 보이니? 여기 딱 보이죠? 보세요.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게 될 구문인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쓰였죠? 강조 구문 쓰였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less A and more B와 비슷한 not A but B 이런 기본적인 구문들이 쓰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쫙 빠르게 읽으면서도 의미 파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요거다 그 뜻이지. 자, 그러면요. 말하자면 삶의 blessing. 이때 blessing은 사실은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열거됐죠. 그렇죠? 최소한 3개가 열거됐어. 3개가 열거되면 열거는 비슷한 성격이다. 특히 3개일 때. 3개가 열거됐을 때는 다 비슷한 성격이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살짝 어려웠어도요. 성격은 봐야 돼. 뒤에 선샤인 보이죠? 선샤인 긍정으로 봐야죠. 그렇죠? 햇빛이 비추는 거니까. 자, 앞에 것도 그렇고 뒤쪽에 pleasant가 바로 즐거운 그 뜻이니까 얘네들은 싹 다 긍정이다.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삶의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rugged, 울퉁불퉁한 그 뜻이죠. 울퉁불퉁한 경험과 폭풍우와 그리고 트라이얼이다. 자, 그러면요. not A but B 이렇게 쓰면서요. not A but B 이렇게 쫙 썼는데 A가 아니라 B다 그 얘기죠. 보통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성격, 대조되는 성격 그게 보통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느낌이 왔으면 얘하고 얘가 반대 느낌이죠. 그렇죠? 선샤인과 스톰이 서로 반대 느낌이니까 앞쪽에서 rugged도 뭘로 봐줘야 돼? 부정적 의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뭘로 봐줘야 되겠냐? 얘도 부정적 의미로 봐줘야 맞겠죠? 여러분 trial 무슨 말인가요? trial은 try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도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시련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로 봐줘야 맞겠어? 앞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성격일 테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봐줘야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열거는 비슷하다. 특히 3개가 열거되었을 때 그 열거되는 것들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따라서 자, 얘네들은 다 비슷한 성격이 되는 거고 나대의 법비라는 것이 보였을 때 그때 서로 대조되는 느낌을 좀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대조되듯이 그러면 얘도 앞쪽과 비슷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실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초기의 하드십은, 하드십 별표. 하드십 별표요. 자, 하드십 이렇게 이 단어가 보이는데 이 단어에 지금 쉽이라는 게 붙어 있죠. 단어에 쉽이 붙으면 앞 단어의 의미를 갖는 추상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 있죠, 친구. 친구를 friend라고 하는 거죠. friendship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riend와 관련된 추상적인 것. 따라서 이걸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우정 혹은 친구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하드십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어려운 거죠. 그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하드십은 역경이라든가 혹은 고난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역경이라든가 고난은 이거 기억합니다. 자,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역경이라든가 고난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대로 외운다. 역경이라든가 고난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준다. 어떻게? 뒤지게. 디스트레스. 오늘 다 이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 디스트레스. 그 다음에 역경이라든가 고난. 뒤어버렸다.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역경, 고난. 여기 하나 더 적어둡니다. adversary.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역경, 고난, hardship, distress, ordeal. 그 다음에 adversary. 이렇게요. 자, 그러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인생의 힘든 면, 즉 역경이나 시련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찍 역경을 경험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아까 유치원 버스에 부딪히고 말이야. 그치? 자, 일찍 역경을 경험하면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blessing은 축복이고요. in disguise는 변장하고 있는 그 뜻이거든요. 변장하고 있는 축복이야. 즉 겉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변장을 했으니까 겉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변장하고 있는 축복, 사실은 좋은 거야. 따라서 이걸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걸 유익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blessing in disguise는요. 변장하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었더라 그 얘기죠. 전화위복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것. 그 전화위복이라는 게 blessing in disguise 그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고 계시죠?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8번 읽겠습니다. 8번. 8번이 아니라 9번이죠? 그쵸? 자, 우리, 앞에 8번 했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 읽어주세요. 잠깐 멈춤. 다 읽었죠? 자, 9번 보니까요. 이게 살짝 어려운데요.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자세한 내면의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그 게임에 대한. 그쵸? 그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면의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들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명사죠. 명사고 뒤에 주어 동사잖아요. 중간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꾸며주는 것. 됐죠? 명사,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고 그대로 꾸며주는 것. taken이 받아들이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그 게임에 대한 내면의 자세한 representation, 표현이라든가 묘사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구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요.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들이 보는 야구 게임의 현상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다. 무슨 말? 그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트리비얼한지 그거 알지 못한다. 이제 그 뜻이겠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트리비얼한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트리비얼 보이죠? 트리비얼은 사소한 하찮은 그 뜻입니다. 사소한 하찮은 그 뜻이고요. 자, 이 트리비얼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트리비얼은 insignificant.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trifling.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